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온라인 어떤 팀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품 생산자나 개발자들이 온라인을 하시겠다고 진입을 하시거든요. 내가 싸게 줄 수 있으니까 싸게 만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온라인을 팀을 만드는데 자 웹 디자이너 몇 뽑고요. 인터넷 관리자 몇 뽑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상품이 3개인데 인터넷 관리자를 뽑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하고 올리고 나면 사실 할 거 없거든요. 그럼 전화 받는 거 시키고요. 청소 시키고 마케팅 회사들 오는데 마케팅 회사가 이제 와요. 마케팅 해야겠다 이러고 와요. 그럼 마케팅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케팅 담당 직원보다 모르는 소리를 막 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러면 네. 제조나 물건을 갖고 있는 뭐 원청이라고 하면 그럼 그런 분들이 네네. 대형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네네. 팀을 꾸리고 위한 뭐 어떤 팁이 있을까? 첫 번째는 온라인 팀은 최대한 나중에 뽑는다. 온라인 상품 해갖고 관리 전하고 입금 들어온 거 확인하고 이런 정도 직원은 필요할지 모르나 온라인 팀을 처음에 꾸리지 마시고 처음에 무조건 저는 에이전시를 해도 돼요. 마케팅 대행회사 쉽게 말해서 내가 마케팅을 하고 싶다 또는 대행회사를 쓰세요. 수수료 아까우니까 대행회사를 못 쓰세요. 그러니까 전혀 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전문가 한 명 인건비라고 하면 아치면 잘하는 애들 같은 데는 연봉이 적지 않거든요. 정말 제가 경험할 때 얘 개념 있다 잘한다 하면 연봉이 3-4천부터 시작이니까 초봉들이 그러면 시작이 시작이 근데 그 이상들을 기대하실 텐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전문 회사에 갈 거나 아니면 인하우스에 고연보로 갔기 때문에 자기 회사의 저연봉으로 올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 정도 초봉으로 오늘 칼 처음 잡아본 사람들을 쓸 거냐 이거예요. 그럴 바에 용병을 써야겠죠. 군대 꾸리다가 날 셀 것 같으니 돈이 많이 드니 처음에는 좋은 마케팅 에이전시를 찾아서 관련된 전문 업종을 찾아갖고 제안을 받아서 그것들을 실행하는 게 첫 번째. 그러면 감을 잡아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마케팅에서. 수많은 제안서들 나의 어떤 비즈니스를 남의 관점으로 다 찢어서 이렇게 인사이트를 해주거든요. 잘하시는 회사들은. 쇼핑몰에 뭐 물건 살 때 견적 뽑는 것처럼. 그렇죠. 내가 회사가 있는데 근데 야 우리 회사 법무 너무 복잡한데 야 변호사 뽑아야겠다 이거랑 똑같아요. 첫째 직원을 말이 안 되죠. 직원 먼저 뽑는 게 아니고 네네. 에이전시들 미팅을 하고 네네. 제안을 많이 받는다.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통해서 내가 뭘 필요한지를 반대로 나의 고집이 아니라 어떤 그 전문가들의 입장을 많이 들어 그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다음에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 지금 안 하더라도. 네네. 그러면 대표님은 뭘 준비해야 된다는 거. 대표님이요? 예를 들어서 네네. 저는요 100개 팔고 싶어요. 대부분 그쵸 맞아요. 맞아 그러고 있죠. 저기 마케팅 목표가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 제조하시는 분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나도 얘기하고 싶어. 근데 어쩌라고. 맞는 이렇게 얘기네. 되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하려고 널 불렀잖아. 그렇지. 근데 맞아요. 알아서 하려고 부르는 건 최소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판에 나가기 전에 어떤 그쪽으로 공방을 하면 변호사님을 고용을 하잖아요. 근데 변호사님한테 몰라 나 이기게 해줘 이러면 못 이기시겠죠.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라는 게 있으신 것처럼 마케팅 에이전시 할 때 적어도 야 나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는데 얘네를 너무 나 솔직히 부러워 또는 얘네들이 어떻게 잘하는지 이기고 싶어. 타사 그치. 타사의 어떤 경제 전략들을 나도 알고 싶고 나는 얘네들 대비 이런 게 장점이니 이렇게 한번 이겨보고 싶어. 그래서 나는 제일 중요한 거 나는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난 그게 되게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케팅을 하는데 매력적이지 않은 아이템을 갖고 마케팅을 하는데 효과 안 나오거든요. 내 아이템이 너무 매력적인데 마케팅을 안 해서 매출이 안 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내가 가보면 생각보다 매력적이지 않은 아이템 가격적이 또 매력적이야. 내 거니까 매력적이야. 그렇죠. 내 새끼니까 이쁜 거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제시할 거기 때문에 좋아할 거야. 아니면 좋아했으면 좋겠어. 이거의 관점을 되게 분명히 갖고 계셔야 마케팅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직원을 뽑지 않는다. 일단은 그리고 아니 내가 어떤 담당 직원 정도 있어야겠죠. 뭘 여러 뭐 마케팅 팀을 꾸리지 않는다. 그렇죠. 웹 디자인 뽑고 막 이런 거. 두 번째 내가 어떤 회사가 되고 싶은지 그거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저쪽에서도 에이전시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회사가 이렇게 이 회사가 큰 건데 이런 회사가 되고 싶으면 이게 나올 것 같긴 하네. 그쵸. 그거를 준비를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좋은 에이전시를 만나기 위해 미팅을 하고 그쵸. 그러면 에이전시란 의미도 그렇고 그런 데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좋은 에이전시는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저는 좋은 에이전시라고 하면 일단은 레퍼런스를 자랑하는 에이전시들이 많아요. 나 이거 했고요. 막 들어본 대기업들 쫙 해놨어요. 적은 비용에 하도급을 했어도 자기 레퍼런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는 분별력이 없고요. 실제 대표님이 근데 그거 있어요. 사람 보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이 사람이 고수인지 아닌지
고민이 많으면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고민했는지 좀 느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의사랑 똑같다고 보거든요. 의사분들이 나보다 내 몸을 더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내 브랜드가 처한 위치를 되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들을 알고 있고 이 분야에서, 그리고 실제로 성공 사례들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레퍼런스를 서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다 보면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해야 미팅을 대표님도 좋은 레퍼런스를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수많은 업체들 중에 찾아낼 수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까지 정리. 그러면 네네. 근데 에이전시가 비싸지 않나? 보세요. 두세 명 인건비만 적게 잡아, 아주 적게 잡아, 최저임금을 잡아도 720만 원 정도 나오죠. 세 명만 뽑으면. 자, 72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거든요. 월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주느라 정작 네이버나 또는 SNS나 쓸 광고비 자체가 없어. 아, 1000만 원을 직원을 쓰고 네, 광고비를 또 써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이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에이전시는 차라리 업체에 따라 뭐 다르겠지만 나 진짜 한 달에 한 500만 원, 또 700만, 1000만 원 쓸 수 있다. 내가 직원을 뽑는 대신 일 비용을 쓰고 싶다면은 그 비용에 맞게 제한을 선택하면 돼요.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내부 직원들은 인사이트나 디렉터급이 사실 거의 없을 수밖에 없어. 한 회사의 마케팅 기획 정도 하는 친구들 디렉터급들은요 연봉이 뭐 어마어마하죠. 그런 직원이 안에 없으면 제안을 못 한다는. 그러면은 야 너 우리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 이 친구들조차도 제안을 받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 여기서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 제안을 해오는 기획자, 에이전시의 기획자와 인하우스에 있는 담당자의 실력이 맞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100을 얘기해도 대표님한테 가는 게 100이 안 가. 아, 중간에서. 그렇죠. 그런 케이스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차라리 이분이 없고 대표님이 직접 진정성 있게 소통하시는 게 낫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일단 선택했으면 믿으셔야 되고, 어떤 업이 됐던 일단 선택했으면 그리고 네. 내가 봤을 때 또 큰 게 있는 게 뭐냐면 직원은 만약 3명 뽑았어. 셋 다 달라. 네. 이 셋 다 신경 써야 돼. 맞아요. 출근했니 안 했니. 근데 얘기했던 에이전시는 딱 목표가 정해져 있고 그렇죠. 명확하고 기간이 명확하니까. 월만 보고 받아갖고 막 마케팅 생각보다 안 돼봐요. 욕먹고 일 날라갈까봐 목숨 걸고 하거든요. 그 그치. 친구들은. 근데 직원들은 아무래도 그런 그런 확률이 적죠. 예, 물론 좋은 직원들도 많아요. 근데 좋은 직원들은 두 가지입니다. 같이 성장해서 높은 연봉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성장을 만약에 똑똑해서 성장하잖아요. 그럼 나갑니다. 그 회사가 자기를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더 좋은 대우 받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예. 그렇게 이제 에이전시를 하고 하면서 보는 시각도 넓어지고, 그렇죠. 대표님들이 예. 넓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인력을 늘려가는 게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제일 좋은 사례들을 찾아보면 대부분의 회사, 성장을 잘하는 회사들 보면 인하우스의 덩치가 처음부터 크지 않았다는 거, 처음부터 다양한 에이전시를 겸했다는 거. 그러면 에이전시 장점이 있거든요. 여기는 이걸 잘하는 회사, 여기는 이걸 잘하는 회사. 그러다 보면 내 회사에 뭐가 필요한지도 알게 돼요. 이게 대표님들도 어쩔 수가 없어. 그렇죠. 답답하니까 네네. 뽑을 수밖에 없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음. 대표님이 직원을 쓰려면 직원들의 일까지 기획을 하셔야 되는데 온라인의 업무를 기획할 수가 없어요, 대표님들. 문제가 뭐냐, 온라인 직원들한테 뭘 시키냐면 다 주변에 있는 다른 대표님들의 잘 못해, 그 대표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랬다더라 카더라로 일을 시켜요, 직원들한테. 그래서 자기도 잘 정확히 모르는 것 같고, 야 어디는 얼마 팔았다, 니는 뭐하냐. 그렇게 되면 저번에 이제 EBS 나한테 필패 신드롬이라고 직원들이 피폐하게 많은 패턴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그거 그렇죠. 한번 찾아봐요. 직원으로서도 찾아보고, 그 EBS 그 채널 있거든요. 그 네네. 필패 신드롬이라고 그거 네네. 한번 찾아보고 직원을 만들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결과들이 항상 나와서 제 경험상 90% 이상이 그랬어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이제 컨설팅 같은 거 이제 다니면 좀 더 경험이 덜했을 때는 항상 열정을 이렇게 채고 가요. 막 일단 사람부터 봐요, 그쪽. 근데 잘 모른다, 이상한 얘기 한다 그러면 예 하고 그냥 제안해 주세요, 예, 그러고 나와요. 왜? 내가 여기다가 뼈를 갈아 넣은들 이 회사 성공할 수 없다.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이분이 간이 안 좋다고 했는데 내가 간에 술 먹지 말고 이렇게 하시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안 들어. 간도 아프면 내 탓할 거 아니야. 근데 의사 선생님 얘기는 좀 듣기는 해. 아, 그치. 물론 우리 권위가 엄청 있으시니까, 그죠. 근데 운동 평소에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안 지키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에이전시 탑부터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게 실예를 들면, 내가 제조하시는 분들의 장사하려면 뭐부터 해? 매장부터 알아본단 말이야. 네네. 자, 그러면 그쵸. 매장 제조는 해. 그럼 온라인 하려면 뭐부터 해? 홈페이지부터 한다고. 그러면 맞아. 홈페이지를 만들어.
홈페이지를 만들지 모르니까 홈페이지 직원을 비싼 돈 주고 뽑아. 그래 잘하는 사람 뽑아야 되니까 한 4,500 정도 하는 4천만 원대 이렇게 인력을. 그럼 그것을 뽑아가지고 한 달, 두 달, 세 달 돼. 그러면 이제 좀 만들려고 한대. 이제 손에 잡힌다. 맞아. 그럼 세 달째 하고 네 달째 해가지고 네 달째 그럼 또 홈페이지 만드는 비용을 돈 내야 돼. 왜? 이 직원이 홈페이지 만든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5개월, 6개월 돼도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5개월, 6개월 인건비 얼마야? 반땡 하면 얼마야? 2천 얼마 하냐? 홈페이지 벌써 나왔지. 나왔지. 나왔어요. 에이전시 맡기면 더 잘 나왔지. 근데 이제 디렉션 딱딱딱 해갖고 그냥 스텝으로 빡 치고 나가지. 딱 교훈을 그때 삼아서 다시 직원 세팅을 아예 했어.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만드는 사람, 이거 하는 사람, 이거 하는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좀 잘 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 중요하긴 하지만 그쵸. 돈보다 시간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더라고. 잘 하시는 사업가 분들은 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또 진행하시는데 요즘 그래도 이게 그거 같아. 생산이나 제조나 유통하셨던 대표님들은 눈앞에서 일하는 게 보이고 캐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투입하면 이게 분명히로 이렇게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그치, 인풋과 아웃풋 정확한 케이스예요. 그런 업은. 근데 이런 홈페이지나 기획이란 업은 인풋과 아웃풋 정확하지가 않아요. 내가 이걸 얼마큼 했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야 너 오늘 일 얼마큼 했어요?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가면은 인건비를 써놓고 홈페이지는 안 나가고 온라인 할 준비가 안 돼 있고. 페이지 만들려면 만들지. 잘 하시는 분들은 나도 마찬가지. 뭘 하든 홈페이지를 하든 제품을 만들든 안에 POP를 만든 VMD를 하든 이 회사가 뭘 할 건지 생각을 하고 홈페이지 기획하고 홈페이지를 잡으니까. 홈페이지는 사업 계획 그리고 브랜드 스토리 브랜딩 전반적으로 돼 있고 그거를 웹이랑 그걸 옮겨놓는 작업이에요. 홈페이지를 만드는 건 없어요. 이미 있는 디지털 어셋들을 갖고 브랜딩 디지털 어셋들을 갖고 온라인화 시키는 게 홈페이지예요. 근데 대부분 대표님들이 온라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 홈페이지 만듭시다 이래놓고 사진이 아직 안 찍혀. 사진 찍어 사진 있어 받았잖아요. 한 30년대 20년대 봤어도 어색하지 않을 사진들을 주세요. 그 사진을 갖고 만드는 순간 아주 극악의 홈페이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지. 딴 99만 원 홈페이지 만드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지. 그냥 진짜 뼈대기만 만드는 온라인 상에. 그러면 이제 지금 그러죠. 매장 같은데 이렇게 임대하시잖아요. 그 아무것도 인테리어 안 하고 그냥 페인트만 칠하고 장사할 수 있어요. 콘크리트에다가 그냥 에폭시 한번 칠하고서 장사할 수도 있죠. 그럼 인테리어 비용 뭐 300만 원 드는 거네 그거는. 그렇지.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라는 걸 하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느끼게 할 것이냐.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템플릿 멋있는 거 보고서 야 어디 템플릿 멋있는 거 돼 있는데 그거 뭐 60만 원이더라 50만 원이더라. 네, 한번 해보세요. 이제 그러죠. 거기에는 아주 예쁜 사진에 메시지가 간결하게 써 있죠.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죠. 자기가 만든 홈페이지는 그 일단 사진 하나부터 비용이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 일단 홈페이지 안 만들고 네. 스마트 수업부터 하면 안 될까?